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12월 14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중학수학 2단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분율과 할분리에 대하여 공부하였는데요. 백분율은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한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고, 할분리는 소수로 나타내어 표현하는 비율입니다. 오늘은 비례식으로 나타내어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48쪽. 오늘 세 번째 시간 비례식입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세요. 첫 번째, 비의 성질을 이해하고 비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고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례식을 풀 수 있다. 비례식을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내야 되겠죠. 생각 열기. 재석 씨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km를 걸을 때마다 5분 동안 휴식합니다. 10km를 걸으면 몇 분 동안 휴식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네, 이런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비례식입니다. 네, 이렇게 공원을 걷고 계시죠? 여러분도 틈틈이 가까운 공원 산책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분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니까요. 그러면 준비하기 학습 49쪽에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렇게 사각형이 나눠져 있죠. 1번 전체는 몇 칸입니까? 전체의 칸수를 셀 때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져 있고 세로는 하나, 2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전체 칸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가로가 5칸이었고 세로가 2칸이었어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10, 그래서 10칸이 되겠죠. 10칸입니다. 두 번째, 2번 색칠한 칸은 몇 칸입니까? 색칠한 것은 하나, 둘, 세 칸이죠. 색칠한 칸은 3칸. 다음 3번. 색칠한 칸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 기준량이라고 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뭐에 대한 이것이 기준인데 기준량은 항상 뒤로 가죠. 그럼 비교하는 양은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색칠한 칸이 기준량이에요. 색칠한 칸은 3칸이었으므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전체 칸은 앞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0대 3이라고 했습니다. 10대 3. 다음 2번. 빵 2개를 만드는데 계란이 3개 필요합니다. 빵의 개수에 따라 계란이 몇 개가 필요한지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그럼 조금 땡겨 보겠습니다. 빵 2개를 만들 때는 계란이 3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빵을 4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계란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빵의 개수가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재료도 2배가 늘어나야 되겠죠? 계란도 2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 2, 6 해서 계란은 6개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빵이 6개가 되었네요. 그러면 3배 늘어난 거죠. 그러면 계란도 3배 늘어나야죠. 그래서 3, 3은 9. 이번에는 빵이 빵 8개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4배가 늘어났죠. 그러면 계란도 4배. 그래서 3, 4, 12. 이번에는 빵이 5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계란도 5배가 늘어나야죠. 3, 5, 15. 그래서 빵 10개를 만들 때는 계란은 15개가 필요합니다. 생강 열기에서 재석 씨가 8km를 걸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휴식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우리 앞에 생강 열기에서 재석 씨는 2km를 걷고 한 번 쉰다고 했죠. 한 번 쉴 때 5분을 쉰다고 했어요. 그러면 8km를 그러면 중간에 몇 번을 쉬어야 할까요? 출발 지점에서 2km 가고 한 번 쉬고 또 2km 가고 또 한 번 쉬고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또 2km 가면 4km가 되죠. 그 다음에 또 2km를 가면 6km가 되죠.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가면 8km를 다 갔어요. 그럼 몇 번 쉬었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3회 쉬었습니다. 재석 씨는 3회를 쉬었고 이번에 보면 휴식한 시간은 몇 분입니까? 한 번 쉴 때 5분 쉰다고 했고 3회를 쉬었으므로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5분을 쉬었습니다. 휴식 시간은 15분. 그 다음 50조. 이제 비례식으로 세워서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비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비례식. 비가 같은 두 비를 등식으로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대 3은 4대 6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비례식이라고 하는데 위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2대 3은 4대 6이다. A라는 사람이 귤을 2개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귤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2배씩 더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A는 몇 개를 가질 수 있나요? 2의 2배는 4가 되겠죠. 그럼 B도 2배를 가지면 B는 3의 2배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2대 3과 4대 6은 결과적으로 비율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등호를 나타내어서요. 그래서 이런 식을 비례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2와 B 2대 3에서 2나 3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B의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대 3에서 2도 항이고 3도 항이죠. 그 다음 4대 6이라고 표현한다면 4도 항이라고 할 수 있고 6도 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보면요. 2와 3을 B의 항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항이 있는데 2대 3은 2와 3은 항인데 2개 중에 하나는 앞에 있죠. 2가 앞에 있어서 앞전자를 써서 전항이라고 하고 3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뒤후자를 써서
후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대 6에서도 마찬가지겠죠? 4는 전항이 되고 6은 후황이 되겠죠. 이렇게 전항, 후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비례식에서 2대 3은 4대 6과 같다. 이것을 비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2와 6은 바깥에 있죠. 그래서 한자로 바깥 외자를 씁니다. 바깥 외자를 써서 이게 바깥 외자예요. 외항이라고 하고 3과 4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안내자를 써서 이것을 내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전항, 뒤에 있는 것은 후항. 4대 6에서도 앞에 있는 4는 전항, 뒤에 있는 6은 후항이 되겠고 2대 3과 4대 6은 같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냈을 때 3과 4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하고 2와 6은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다고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항이라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런 비례식에서 비의 성질이 있는데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다. 그러면 1대 2가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이 말은 1대 2라는 비가 있는데 1을 앞에 있는 전항이죠. 전항이 2배가 되었어요. 2배가 되면 2가 되죠. 그러면 후항도 2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에다가 2를 곱하니 4가 되겠죠.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대 2와 3대 6을 보면 1이 3이 되었어요. 그러면 3배가 되었죠. 그러면 뒤에 있는 2도 3배가 되어서 6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1대 2와 4대 8을 보면 1이 4가 되었죠. 그러면 4배가 되었고 2가 8이 되었어요. 그러면 후항도 4배가 되어서 곱하기 4를 해서 8이 되었겠죠. 그러면 비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대 2와 2대 4는 같다. 이런 비를 나타낼 수 있고 1대 2와 3대 6은 같다. 1대 2와 4대 8은 같다. 다음 2대 4와 3대 6은 같다. 2대 4와 4대 8은 같다. 그 다음에 3대 6과 4대 8은 같다.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이죠.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4대 3은 8대 얼마가 될까요? 앞에 있는 전항이 몇 배가 되었어요? 2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후항은 몇 배가 되어야 할까요? 전항이 2배 되었으면 후항도 2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는 6이 되겠죠.
그래서 4대 3과 8대 6은 같다. 이렇게 이것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51쪽 보겠습니다. 51쪽 1번. 다음 비례식에 맞게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2대 3이죠. 그럼 전항이 2배 되었어요. 4가 되었으므로 그럼 후항도 전항이 2배 되었으므로 후항도 2배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이 6. 다음 2번. 요거 두 개만 먼저 볼게요. 전항이 몇 배 되었나요? 3배 되었어요. 3, 4은 9. 그럼 후항도 3배 되어야 되겠죠. 그럼 3배 하면 4, 3,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12였죠. 그 다음에 이것과 3대 4와 12대 16도 같죠. 전항이 몇 배 되었나요? 4배 되었어요. 그럼 후항도 4배 되어서 16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4와 12대 16은 같습니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다음 2번. 대방마트에서는 물건을 살 때 쿠폰 한 장을 내면 500원을 할인해 준대요. 그러면 쿠폰 3장을 내면 1,5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쿠폰 한 장에 500원이에요. 그럼 3장에는 1,500원이죠. 한 장일 때 500원을 깎아준대요. 그리고 3장일 때는 1,500원을 깎아준대요. 그러면 이 비율은 같다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네, 쿠폰이 몇 장이 되었나요? 3배가 되었죠. 3배가 되어서 3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깎아주는 금액도 당연히 3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은 1대 500원, 3대 1,500과 같다. 이것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1대 500원, 3대 1,500이다. 다음 3번. 현우 씨네 가족은 일주일에 이틀을 외식합니다. 일주일은 7일이죠. 이틀은 2일입니다. 7일 동안에 2번은 외식을 한대요. 그러면 일주일 중 이틀을 외식하는 현우 씨네 가족의 외식하는 날에 대한 비율은 2대 7입니다. 현우 씨네 가족은 그럼 3주 동안에는 몇 번 외식을 하는지 비례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여기서 2대 7이라고 했어요. 요것이 외식하는 날이고 이거는 일주일이죠. 일주일. 그러면 3주래요. 3주. 주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1주. 그러면 3주라고 했죠. 앞에는 외식하는 날. 그러면 앞에는 외식하는 날 비워놓고 뒤에는 3주니까 3배가 되어야 되겠죠. 3배가 되면 어떻게 되죠?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2대 7은 네모 대 21.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3주 동안은 며칠을 외식하게 될까요? 몇 번을? 외식하는 날 주가 3배 됐다고 했죠? 그럼 외식하는 날도 3배가 되어서 2, 3은 6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우 씨네 가족은 3주 동안에 6번 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대 7은 6대 21 이렇게 비례식으로 세워서 원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우 씨네는 3주 동안에 6번을 외식한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례식까지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비례식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